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넥타이를 바꿔 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52일 만에 석방이 됐고요. 오늘로 이제 관저에 돌아온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 좀 조용합니다. 예. 어떤 판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건강 회복.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 예. 한 130여 미터를 직접 걸어서 네. 또 국민들에게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보임.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귀환을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과시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더 뭔가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뭐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비판적인 여론도 고려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회복이 현실적인 이유겠죠. 52일 동안 독방에서 있다 나온다고 하면은 예.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그 어제 복귀 메시지로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잠을 많이 자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그렇죠. 상남자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그런 말씀과 별개로 또 사회에 나와서 좀 더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은 지금 배경에서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어퍼컷하는 비슷한 모습도 보내면서 지지층에 대한 또 청년층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저 말씀을 안 해도 행동 자체로서 충분히 과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굳이 더 메시지를 함으로써 이 중도층과 나아가 또 비판적인 층에 대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밑에 깔려 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현재의 또 조용한 용산 관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 최 원장님은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자제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신중 모드라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인 활동 모드가 계속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막 정중동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바로 나온 당일날도 벌써 이 정지석 비서실장처럼 민정수석 그리고 용산 참모들 불러서 이제 저녁 때 또 김치찌개 먹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 또 권영세 권성동 또 당 지도부 불렀고 또 여러 가지 나경원 당 지도부들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뭐 아주 활발하게 정치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지금도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 그럴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모습만 비춰지지 않았을 뿐 예.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메시지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헌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심하로 몸조심 차원일 뿐이지 실제로 뭐 메시지 내고 기존보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다 좀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이제 저는 자제하거나 아주 은둔하거나 뭐 자숙하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저는 뭐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지금 번도.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제 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앞으로도 당 잘 이끌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 친윤계 의원들의 대면 접촉 이런 것들 늘려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최소화해서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만 해도 국민의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구속 과정에서 각종 무도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3,500명이나 되는 이 그 경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관저를 에워싸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 젊은 청년 경찰도 대한민국 청년이고 또 청년 경호원도 대한민국 청년이다.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다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발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와 같은 경위를 거치면서 사실 국민들의 그 어떤 인식에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프레임이 써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십자가까지 올라갔지만
그 화려하게 부활하는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갔다가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피해자 서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 피해자 서사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나와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대통령으로서 강자로 어떤 모습으로서 군림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피해자 서사라는 측면이 계속 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유효적절하다. 그렇다는 점에서 예. 저는 아까 그 최진 원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밑에서 오리발로 막 설레발 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현재의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면서 결정적인 때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승부사 기준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 밑으로 오리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 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들어 행보라든지 석방 이후 움직임을 보면 사실 윤석열의 어떤 전략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을 확실히 해요. 신중한 방어 모드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모드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면 뭐 지지층들이 더 뭉치고 근데 더 아직까지는 흥분하고 더 그런 움직이지 움직임이 안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신중 모드를 했다면 만약에 이번 석방 직후에 네. 구치소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상당 부분 5m 이상 아니 5분 이상 손 흔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어퍼컷 세레모니 비슷하게 뭐 두 손 흔들고 했듯이 아하. 오히려 지금은 약간 무리하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 무리하더라도 세게 강력하게 손 흔들면서 적극적 모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화 그게 결국은 예. 헌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득이도 많다고 판단한 것 최 같아요. 원장께서는 이제 일단 뭐 석방되는 날 예.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예. 하지만 이틀 사흘 요 주말을 지나고 오늘까지는 이제 그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이 더 활발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의 비슷한데 건가요? 최근 3일 동안도 거의 극히 최소한의 예. 몸조심 비슷한 행동을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건 다름없다고 보는 거죠. 약간 활동의 강도를 2, 3일 동안 낮췄을 뿐이지 네. 이후로 이제 곧바로 조만간 활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여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공격적인 모드였지 예. 한 번도 방어 모드나 소극적 모드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헌재의 그 선고 날짜가 임박하면 어떤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는 텍스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단 해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외부 그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구속된 이후에도 개인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가서 접견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수미상관 어쨌든 들어가셨을 때도 가서 개인적 자격, 개인적 친분으로 이제 뭐 그 서울법대 동문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친구로 어릴 때 친구라든가 그런 자격으로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가서 만난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깜빵에 갔다 왔다. 그럼 가서 만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와 같은 인지상정을 마치 관저 정치 안에 하는 식으로 해서 예. 침소봉대를 하고 마치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를 그 어떻게 보면 펼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 하나의 전략일 뿐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뻔한 전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는 충분히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네. 상황 속에서 굳이 윤 대통령이 직접 앞에 전면에 나설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이제 여전히 관저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와서도 한 130여 미터 걸었고 예. 그리고 관저 앞에 들어갈 때도 잠시 이 차에서 내려서 관저 앞에서 환호하는 그 인파에 대해서 네. 감사 인사를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앞에서의 윤 대통령의 지지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표시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명시적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권을 상대로 특히 민주당이나 헌재를 상대로 메시지는 예. 적어도 앞으로는 당분간은 로키로 갈 전략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주위에도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죠. 이제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윤 대통령이 헌재 선거 앞두고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 내왔던 지지층의 어떤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엄 직후에 수없이 메시지를 내고 편지를 내고 메모를 내고 쪽지를 냈지만 대부분 한결같았거든요. 본인은 어떤 야당의 어떤 무리한 횡포 그리고 계엄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시를 할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 참모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차를 마시거나 전화하거나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저는 이제 관제 정치, 용산 정치 그리고 무슨 막후 정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석방된 직후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사실 당 서열이 1위, 2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당 대표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설령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들이 움직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당이 움직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게 자유롭게 많이 윤석열 쪽으로 이제 몰려다니고 있는 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네. 중도를 좀 의식하는 통합된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데 김용태 의원이 초선인 의원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이 되게 저는 아쉽고 그리고 너무 저 말은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저렇게 자중 모두 아까 말씀한 로키로 가는 것이 저는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당장 유리하니까 지지층 결집하면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모든 전략들이 부재하고 좀 근시안적이다라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죠. 짧게 저는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그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시고 나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제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52일 동안 영어의 몸이 있는 동안 많은 이른바 친윤 국회의원들이 계속 찾아서 접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지금 변론 준비하는 것을 바쁩니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났다고 그분들 더 만나겠다. 결국 앞과 뒤에 어떤 일치된 행보를 보이시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꼭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 나가야 대통령이 되는데. 말이죠. 조금이라도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했다면 석방된 당일날 저녁 때 김건희 여사라 정진석 비서실장 민정수석 불러서 김치찌개 먹었다는 내용을 밖에 언론에 이렇게 절대로 보도는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부적인 감각도 없는 거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흐름, 민심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요.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을 만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 인사들은 줄줄이 이제 만남을 신청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만나서 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직접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짧지만 한 전 대표의 입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때가 되면 한번 보자는 말을 하는 것 같다. 가식적인 말로 끝까지 대통령 이용하지 말고 언급 자체를 삼가는 것이 배신자의 마지막 돌이다. 이렇게 굉장히 세죠. 센 발언을 그렇습니다. 했네요. 뭐 가시돋친 말이다 생각하는데 네. 저도 사실 그 한 대표의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른바 학폭을 다룬 더 글로리 실사판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박연진이 그 문동환에 대해서 때가 되면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저 또한 생생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본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보고 가해자라고 하느냐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 12월 3일 밤에 여권으로부터 아주 믿을 만한 그 소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잘못하면 당신 체포된다. 그러니까 피신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권에 믿을 만한 소스가 어디냐 생각했을 때 홍장원 1차장 내지는 그 측근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강하게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렁이 같이 쓴 첫 번째 메모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진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 물론 본인 측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데서 어떤 그 소스를 받았는지는 밝혔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인식했던 것과 팩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전히 네. 탄핵은 완전히 위법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견해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때가 되면 나 당신 한번 만나지 이런 모습에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성원을 받고 나아가 국민의힘의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데 그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가식적인 말이다라고 했던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진심일 수 있죠. 또 네. 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 질문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결국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굉장히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법률적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애정을 실어서 좀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센스에 플러스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은 마이너스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 원장님은 그 아까 최인규 변호사는 상당 지적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상당히 어정쩡해요.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어정쩡한 입장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은 본인이 어떤 당의 구세주 프레임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어떤 메시지라든지 혹은 당에 관한 어떤 특별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럴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을 상대로 한 러브콜 이건 더 이상 효과 없습니다. 그때 본인만의 독자적인 그런 브랜드, 리더십, 예. 어떤 정치력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만 정치에 예. 다시 등판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어중쩡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러지도 저러도 못한 딜레마 상태에 있는 한동훈 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여권 잠룡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제 물밑에서 한참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셈법 복잡해진 여권 잠룡들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홍준표 시장이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책임지고 다 사퇴해야 된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했고요. 김문수 장관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한다고 그랬고 오세훈 시장 역시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처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검찰도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잠룡들이 어떨까요?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당분간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 고객님 당황하셨죠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구속 이후에 조기 대선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여권 잠룡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 되면 나 바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급발진 같았는데 오늘 예. 발언을 보면은 급후진기어를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엄호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변론 재개해야 된다 뭐 예.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즉각적으로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복귀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은 결국 그 본인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앞서갔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한길 그 강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제사 얘기하는 것은 불효 자식 아닌가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가 사실 그 지난 금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취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각하 내지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잠룡들은 조금의 몸살이기 내지는 예. 스탠스를 조절하는 그런 이 조정기에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4명의 대권자들이 잠룡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4사람의 발언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다 거기로 저는 비슷하게 보는 거고 특별하게 어느 누가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저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을 낮추면서 윤심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런 모양새지 특별하게 다른 건 모르겠다.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기본적인 온도는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잠룡들이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 YS 김영삼 대통령처럼 뭔가 과감하게 치고 나간 어떤 돌파력을 발견할 수 있는 주자도 모르겠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처럼 치밀하게 뭔가 좀 용의주도하게 움직이고 하는 어떤 기획력 이런 부분도 발견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차기 대통령 잠룡들이 이런 국면에는 좀 YSTJ 정치력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지금 최종 변론이 10일차였잖아요. 더 이걸 선고 내리기 전에 연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직전에 한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아니하는 방향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가장 바로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속보였기 때문에 아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소송의 원칙을 하면은 우리가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를 지정을 하는데 판결을 쓰다가 뭔가 이상해지면은 변론 재개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한 측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개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변론 재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 속에서 직권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있었다 생각했는데 예.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론 재개를 신청을 해서 변론이 진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때다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한 가지 큰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지난 그와 같은 다른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지난 금요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취소 예. 결정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영장 취소가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그 공수처에서 있었던 어떤 증거 능력이 없는 독수동가 원칙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 알겠습니다.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은혁 변수 이 부분을 변호인단에서는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예측을 이 그 언론 보도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네네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이 그 정도 정도인 수준이기 것이죠.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이제 단정할 확인할 수는 수는 없어요. 공식적인 예. 발표가 안 된 네네.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서,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서 각각 화살을 겨눴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특별수사본부 수사 권한을 즉시항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석방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든 총장님. 야당이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선 먼저 국민의힘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아마 이 집권 여당인지를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정부 하에 있는 이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걸핏하면 고발하겠다는 건데 심지어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 탄핵 얘기는 의도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일부러라도. 예, 일부러라도 줄 탄핵을 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라든지 상대로부터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는데 또 걸핏하면 탄핵 얘기 꺼내는 건데 지금 다시 나오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가 지금 오늘 꺼냈거든요. 네네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민주당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더라도 절대로 탄핵의 탄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대목에서 여야에게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절대로 지금 양비론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다.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일단 정치력으로 이 부분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실제 고발장 나오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법조인으로 예측을 해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이 그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물 은닉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이걸로 고소하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 구속영장도 나올 수 있고 체포 압수수색 영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용물 은닉죄와 및 그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여당에서 그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야당에서 지금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은 그건 각하입니다. 각하. 왜 그렇죠? 법원의 판결을 따랐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직권남용 때문에 혐의로 고발한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는 것으로 그것이 기소가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처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자체로 그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나아가 오늘 보니까 공동으로 고발장 접수를 하는데 더불어서 뭐라고 했죠? 탄핵까지 한다. 탄핵 한번 해오십시오.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번째 영장을 탄핵 신청서를 결의해서 넣으면은 그로부터의 역풍이 거의 그 메가톤급으로 역풍이 불 겁니다. 지금 저렇게 탄핵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이 탄핵농단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부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결국 오히려 자기의 명을 제쳐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탄핵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탄핵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 심우정 총장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검찰이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태의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팀의 반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저 부분 심우정 의원에 대한 윤석열 석방 조치가 상당히 문제는 사실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의 가담자도 전부 구속 수사를 받는데 어떻게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이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날짜 계산이나 시간 계산이나 이런 아주 지극히 미미한 절차적 문제, 그것도 과거에 기존에 했던 관행을 무시하고 완전히 석방을 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조치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법률적이나 거기서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보더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석방 조치를 본인이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석방이 돼버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한다는 건 저는 사후 약방문일 뿐만 아니라 아무 정치 보복의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무익하고 역풍이 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분명히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고발하거나 탄핵을 할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 날짜, 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 역시 이건 부당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검찰이 관행대로 해오다가 이런 그 역풍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본안 사건에서 다툰다라고 하니까 다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속 적부심 심사하는 기간 동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할 때는 날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지만 체포 적부심을 또 청구를 했었더랬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 적부심을 했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도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형사 25부 이 사건 담당 부장판사 재판장입니다. 결국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사건 1심 판결의 예고편이다. 미리 보는 1심 판결이라 부르는 겁니다. 결국 관할이 없고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공소 기각되는 것은 사실 수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컨대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심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무리 항고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바뀔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검 회의에서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해낸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심우정만 할 것이 아니고 대검 라인 전부 다 고소 고발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상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그 여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2.7%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의견 한번 볼까요? 계속. 정권 교체. 야당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50.4%로 조금 내려갔고요. 정권 연장이 돼야 된다. 지금 정권 계속 가야 된다. 좀 올랐습니다. 44%. 격차가 그만큼 이제 줄어든 건데요.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최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양쪽의 분노한 지지층들이 각각 자기 당,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기 때문에 분노 지수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거의 뭐 1% 차이 정도, 저 정도의 어떤 박빙 차이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오르락노리락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
라는 쪽이 많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현재 11번 변론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높았죠. 말하자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많았었지만 네. 지금 시간이 약간 흐르면서 아마 저 시점이 이 지금 윤석열 석방이 아마 결정된 시점일 겁니다. 마지막 날이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분이 약간 예. 좀 포함된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난주 수목금이었으니까요. 예.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 예. 약간 들어간 건데 예, 저는 예. 이제 무당층이라든지 양쪽 유보층에서 막연한 윤석열 대통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동을 해서 네. 아마 국민의힘에게 약간 유리한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 사안별로 약간씩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로 민주당으로 바꾸라.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 정말 높지만 그 프로테지가 약간 오르락내리락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거 높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은 저는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나 그런 예. 분기점이 중간중간 있을 것이다. 예, 계속해서. 그러나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예.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정당 지지율이 그 리얼미터에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은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를 봤을 때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탄핵 절차가 심리가 종결된 상태에서 오히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의 이 그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그 이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1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결과에 따라 요동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까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것도 저게 4%인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은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오차 범위 내의 정권 교체 그리고 또 6%인데 거의 그 오차 범위 5.6%, 내인데요. 네.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만든 것은 윤 대통령의 어떤 뚝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더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 앞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은 그러나 저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선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탄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핵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중도층의 특징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끝까지 지켜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이제 우리가 각각 아전인수교를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정말 운명을 판가름하는 게 중도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최근에 일련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완전 날카롭고 냉철하게 예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